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장원석입니다. 국내 최대 지하 공간이 생겨납니다. 그것도 복잡하디 복잡한 강남 한복판에 말입니다. 코엑스 앞인데요.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구간에 걸쳐서 건설이 됩니다. 잠시 뒤 투데이 포커스에서는 서울시 관계자와 함께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오늘 아침 앵커가 뽑은 수도권 뉴스입니다. 인천시가 앞으로 5년간 1조 원을 들여서 원도심 주거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정복 인천시장에 따르면 원도심에는 인천 시민의 76%가 살고 있는데 주택, 노후, 그리고 공원 주차장 부족 등으로 쇠퇴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겁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영구 임대주택 만가구 공급, 주택 개량 사업, 노후 산업단지 디자인 거리 조성 등이 세부 계획에 해당하는데요. 인천 원도심이 어떻게 변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브라이언 맥나이트의 War Feeling 띄워드리면서 2017년 10월 25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음악과 수도권 뉴스가 한방에 수도권 전문 방송 수도권 투데이. 투데이 포커스.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구간 하면은 회색빛 고층 건물 사이에 놓인 아스팔트 대로를 오가는 수많은 차량들이 떠오르죠. 뭐 다들 비슷한 생각이실 겁니다. 여유로움이라고는 찾아보기가 힘든 강남 한복판,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사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지상은 푸른빛의 공원으로 지하는 복합 환승센터로 탈바꿈될 예정입니다. 저는 아직까지 상상이 잘 안 되는데요. 어떻게 변하는지 자세한 내용 서울시 동남권 사업단 동남권 조성반의 김용학 반장과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뭐 아파트 앞에 조그마한 마을 공원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아직 좀 감이 안 오거든요. 네네. 영동대로 지하에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규모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되나요? 말씀 주셨던 그 지상의 녹지광장의 약 3만 제곱미터 정도 규모고요. 예. 이걸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연면적이 약 19만 6천 제곱미터의 그 환승센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여기에는 철도 역사라든가 버스 환승 정류장 등 교통시설이 약 9만 5천 제곱미터 정도이고요. 전시 회의시설 등 공공시설도 약 3만 6천 제곱미터 정도로 계획이 되어 있고, 예. 그리고 오피스라든가 관광, 문화시설 관련 이런 상업 편의시설이 약 12,000제곱미터 정도가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몇십 제곱미터 이렇게 하니까 감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지상공원은 뭐 광화문 광장이 1.5배 정도, 네네. 그리고 뭐 이게 한 축구장 4배 크기 정도라고 하는데 공원은 어떻게 조성이 됩니까? 흔히들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신 뉴욕의 센트럴파크나 런던의 하이드파크와 어떤 견줄 만한 그런 대형 녹지공원이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녹지공원을 둘러싼 주변부에는 어떤 이제 상록수 위주의 키 높은 나무들을 심어서 주변의 공해나 또 뭐 교통 소음을 차단해서 거기에 이제 계시는 시민들에게 안락함과 편안함을 선사하게 될 것으로 지금 기대하고 있고요. 예. 공원 중앙부에는 뭐 콘서트도 열 수 있고 또 평소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비워진 공간으로 지금 조성할 예정입니다. 영동대로 한복판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게 휴식 공간이 되려면 좀 조용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할까 고민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걱정도 있었는데 나무를 좀 많이 심을 건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하는 한 몇 층 깊이가 되나요? 교통시설도 들어선다고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총 지하 6층 규모인데요. 지하 3층에서부터 6층 사이에는 지금 새로 신설될 GTX나 KTX 그리고 위례신사 경전철 등을 위한 철도 역사가 배치가 되고요. 또 지하 3층 일부에는 이제 앞으로 많이 늘어나게 될 관광버스를 위한 주차장이 조성이 되고
지하 1, 2층에는 공공 문화 상업시설들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지상 공원과 지하 1층 사이에 저희가 지하 중 1층이라고 부르는데 그곳에는 앞으로 영동대로에 이제 설치될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연계해서 버스 환승 정류장이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아하. 그러면 그런 차량 지하로 다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도로는 전체적으로 다 지하가 되고요. 예. 버스 환승도 이 지하철에서 나와서 바로 환승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위로 다니는 차량들은 다 밑으로 보내고 네. 밑에 뭐 지금 뭐 지하상가로 다니는 사람들은 위로 걸어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완전히 바꿔버리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규모는 그냥 머릿속에 상상하기에도 상당하고요. 이제 디자인이 어떻게 될 거냐 이것도 좀 궁금한데 그 디자인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됐죠? 네, 저희가 6월 말에 이제 그 공모를 시작을 해서 지난주에 심사까지 해서 총 마무리를 했는데 예. 저희가 그 1차적으로는 참가 의향서 모집을 해서 세계적으로 이제 유명한 팀들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총 6개 팀을 그 지정을 해서 지명 초청 공모라고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이 공모 진행 과정에서 이제 아주 뭐 훌륭한 작품들이 많이 들어왔지만 저희 심사위원회에서는 이 상부에 아까 말씀드린 광장의 어떤 성격과 또 이 공간이 어떻게 이용이 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주변의 도시 지역과의 관계는 또 어떻게 봤는지, 그다음에 또 지하 부분에 있어서 교통수단 간의 어떤 연계는 얼마나 잘 처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점적으로 좀 검토가 돼서 최종 당선작을 선정하게 되어서 이번에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예. 최종 선정된 디자인의 설계자 하면은 도미니크 페로. 네. 근데 이 사람이 뭐 건설, 건축, 설계 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정말 유명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네. 일반인들은 잘 모를 수 있거든요. 이 사람 어떤 설계자인가요? 도미니크 페로는 사실 주목을 받게 된 게 30대 나이에 프랑스의 국립도서관 설계를 이렇게 하신 걸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을 했고요. 예. 프랑스 건축가이신데 지하 공간에 대한 이런 설계나 공모를 많이 하셨어요. 연구도 많이 하신 분인데 우리나라에는 이화여대 캠퍼스 안에 ECC라 그래서 이화여대 캠퍼스 센터로 설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공간이 어떤 뭐 지하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에 어떤 이렇게 어떤 오픈 공간을 만들어서 채광과 환기 이런 것들을 지상과 다름없이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설계로 잘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렇죠. 이화 캠퍼스 복합단지 ECC 하면은 많은 분들이 아실 텐데 처음에 이게 완공됐을 때 야, 이거 구조 참 독특하다, 참신하다 이런 반응이 많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미니크 페로가 설계한 디자인이 이제 영동대로 지하 그리고 지상에 구축이 되는 건데 지상하고 지하를 이어주는 건물 이화여대 그 건축물처럼 빛을 특징으로 한다고 들었거든요. 예.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빛을 이용할까요? 네, 맞습니다. 당선자의 핵심이 영동대로 중앙을 가로지르는 길이 약 560m, 폭 약 10m 정도의 일명 라이트 빔이라고 불리는 이 시설인데요. 예. 이 라이트 빔이 뭐냐면 지상에 있는 햇볕을 지하까지 흡수 집적해서 반사시키는 일종의 태양광 공급 시설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시설을 통해서 지상의 햇볕이 지하 4층까지 태양광을 이렇게 퍼뜨려주고, 그래서 막 지하에서도 이게 어떤 답답함이 아닌 어떤 지상에 있는 것처럼 그런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게 된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참 높게 평가가 됐던 것 같아요. 예. 네. 그 조감도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보니까 지금 영동대로 그 중앙선 그 부분을 라이트빔 아까 말씀하신 그런 투명한 그 쭉 길게 장치를 설치해가지고 그걸 이제 지하에 빛을 보내는 장치를 설치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참 어떻게 또 구현이 될지 기대가 되고요. 네. 공사 진행 계획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이제 이번에 공모 당선되신 분이 이제 기본 설계를 내년도 연초부터 이제 진행을 하셔서 내후년 초까지 지금 진행을 할 계획이고요. 예. 내년도 저희 계획으로는 지금 내후년, 2019년 5월쯤에는 우선 이제 시공분, 그러니까 뭐 지하철 공사를 위해서 뭐 이게
토공이라 그래서 굴착을 한다거나 이런 복공을 하는 그런 공사는 착수를 해서 전체적으로는 2023년까지 공사를 지금 마무리를 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뭐 최종 설계라든지 안전 검토 같은 것은 완료가 된 상황인가요? 일단은 저희가 올해까지 해서 기본계획이 일단 수립을 했는데요. 예. 그 기본계획 과정에서 저희 뭐 법적 절차인 사전체 영향성 검토라든가 뭐 전략 환경 영향 평가 등을 거쳐서 안전에 대한 아주 개략적인 검토는 어느 정도 완료가 된 상태이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설계를 진행을 하면서 또 세부적인 이런 안전과 관련된 사항, 환경과 관련된 사항 이런 것들은 검토가 더 후속적으로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저희가 지하 공간이다 보니까 그런 어떤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면밀하게 잘 살펴볼 계획입니다. 예. 자,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가 만들어지면 이제 지상에 공원도 생기고 완전히 시민들의 공간으로 탈바꿈되는 것인데 뭐 기대되는 효과라든지 우리 시민들께 지금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예, 영동대로 지하 공간의 조성이 이제 복합환센터가 조성이 되면 하루에 최대 약 60만 명 정도가 이용이 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요거는 지금 서울역이 한 32만 정도 이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진짜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명실상부한 강남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교통의 허브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철도, 버스 등 이런 대중교통을 매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쾌적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말씀드릴 부분이 이번에 공모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총 6개 작품인데 당선작을 포함해서 이 6개 출품작을 오는 11월 1일부터 5일까지 저희 서울시청 신청사 1층 로비에서 전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 여러분들이 방문하셔가지고요. 앞으로 영동대로가 어떻게 바뀌게 될지 미리 만나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은 영동대로가 복합환승센터로 어떻게 탈바꿈이 될지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김용학 서울시 동남권 사업단 동남권 조성반 반장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을 함께합니다. 수도권 투데이. 길에서 보고 듣는 세상, 뉴스에서 접한 궁금한 점들, 운전하면서 겪는 희로애락, 생활 속 이야기를 풀어주세요. 세상 사는 이야기 함께 나눠보는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예, 안녕하십니까. 서울 택시 운영하고 있는 택시 기사입니다. 날씨는 좋으니까 일하기는 좋아요. 가을 구경을 다니는 분들이 연인들이 많이 타요. 예, 조금 전에도 하늘공원에 이제 사진 찍으러 가시는 분들 모셔다 드린 적 있고요. 여기 하늘공원, 한강공원 이쪽으로 연인들이 많이, 젊은 분들이 많이 타세요. 그렇죠. 억새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 축제하니까 콘서트나 이제 공연하는 구경하러 가시는 분들. 지금 이제 여의도에서 구름 사진 같은 걸 찍거든요. 다니면서 구름 사진은 요새 찍는 게 제 관심사예요. 이 택시가 고단한 직업인데 잠시 그런 그 시골 야외로 가시는 손님 같으면은 들판에 있는 가을 꽃이라든가 구름이라든가 이런 사진들을 저 스마트폰으로 많이 담기도 해요. 낮에는 뭐 구름이라든가 아니면 밤이면 하늘에 뭐 달이 있다든가 하면은 그런 배경으로 해가지고 한강 달이라든가 한강물 배경으로 해가지고 담는 거죠. 지금 서울시에서 택시 승강장이라고 그 위치가 장소가 정해져 있는 데는 타시는 분들이 거기까지 올 수가 없는 위치예요. 근데 바쁜 분들이 한적한 곳에 있는 승강장으로 찾아와가지고 택시를 기다리면서 택시를 탄다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다른 교통수단하고 이제 서로가 상충이 되다 보니까 택시가 거기서 여러 대가 대기하고 있다 그러면은 물론 다른 교통 흐름을 좀 막을 수도 있고 시민들에게 불편해 줄 수도 있고 서로 이해관계가 조금 상반되는 경우가 있죠. 불법이지만은 대기를 지금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합법적으로 어느 정도는 장소를 갖다가 이동인구가 있는 쪽으로 위치에다가 택시 승강장을 현실을 감안해가지고 위치를 정해주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오늘은 여채동 기사님의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요즘에 가을철이다 보니까 저희 YTN 뉴스퀘어 근처에 있는 하늘공원으로도 많이 사진 찍으러 연인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 구간에도 택시 기사님들이 많이 아마 운행을 하고 계실 겁니다.
택시 승강장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버스 정거장이라든지 지하철역과 떨어진 곳에 택시 승강장을 만들어 놓은 경우가 많잖아요. 이게 택시 기사님들은 많은 분들이 좀 불만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현실을 외면한 처사다. 방금 여채동 기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부분 뭐 우리가 많이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떤 대책이 있을지는 저도 참 의문이네요. 앞으로도 많은 의견 보내주시고요.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은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 한번 건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반영을 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채동님께는 저희 수도권 투데이에서 준비한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에 참여하시면요. 듣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는 영어 소원 영어에서 온라인 강의 수강권, 그리고 허벌라이프에서 식사 대용 쉐이크 포뮬라1 건강한 식사와 쉐이커를 드리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비용이 드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프랭크 시나트라의 One for my baby 듣고 2부에서 뵙죠. 2,500만 수도권 청취자를 위한 모든 소식이 한자리에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FM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2부 듣고 계시고요. 저는 아나운서 장원석입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 하나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수단체를 동원한 관제시 의혹에 관한 이른바 화이트리스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잠시 뒤인 오전 10시에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불러서 조사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3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잠시 뒤 10시에 박준우 전 청와대 정무수석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에서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와서요. 잠시 뒤에 서울시와 경기도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서울, 경기, 인천, 찍고! 수도권 정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수도권 행정탐방. 수도권 행정탐방 수요일 순서 서울특별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관 정정길 정책팀장 연결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청년 주간, 서울 청년 주간이 올해 3년 연속으로 열리는 것으로 들었거든요. 이게 어떤 건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서울 청년주간은 세 번째로 개최하는 행사이고요. 내일부터 29일까지 4일 동안 개최됩니다. 예. 청년정책의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전국 청년 시민과 단체 간 교류 증진을 위한 공동과 축제장이 될 텐데요. 다행히 행사 기간 내내 화창한 날씨가 예보돼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2015년과 2016년도에는 그 은평구, 그 서울혁신파크와 그리고 동작구, 금천구, 부중역지대에서 열렸는데요. 올해는 그 서울시청 일대로까지 무대를 확장했습니다. 뭐 국제 컨퍼런스, 무중력 투어, 뭐 여러 가지 박람회, 콘서트 이런 게 열린다고 들었거든요. 조금 더 그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내일 그 10월 26일이 되겠죠. 그 오후에는 국제 컨퍼런스 청년 보장 포럼이 서울시가 청년 수당을 처음 도입할 때 참고한 해외 사례 중 하나인데요. 예. 청년 프랑스 청년 보장 기관이라고 있습니다. 미시용 로컬이라는 기관인데요. 여기에서 핵심 인사를 모시고 앞으로 청년 수당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물론 현장에서는 동시 통역이 제공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내일과 모레 청년 공간 무중력 지대 지벨리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무중력 투어라는 이름으로 공유 공간을 보다 자유롭게 활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그리고 28일 토요일에는 청년 활동 박람회, 버스킹 토론, 청년단체 부스가 열리고 마지막 날 29일 일요일에는 전국 청년 활동과 교류를 갖는 행사를 갖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년 그 청년주간 메인 행사라고 할 수 있는 청춘 콘서트가 28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여기에는 우리 박원순 서울시장님, 그리고 법님, 김재동, 조인성님이 강연자로 출연하게 됩니다. 뭐 법률스님, 김재동 씨는 워낙 유명한 연사인데 조인성 씨도 이번에 강연자로 나서는군요. 그런데 네. 이 청춘 콘서트가 지난해에는 청년 주간하고 별개로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같이 진행이 되네요? 네.
그 두 행사 모두 청년 시민이 모여서 그 서로 활동을 소개하고 응원하는 교류장이라 따로 진행하기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넓고 견고한 청년 네트워크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이죠. 예. 그 전국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여 서로 활동과 생각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것이야말로 청년이 사회 주체로 일어날 수 있는 시작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더하여 이번 행사를 통해 기성세대 멘토들과 소통하고 같이 공연을 보면서 즐길 수도 있으니 종합적인 청년 축제를 할 수 있겠죠. 예. 이 청년 주간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해요.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나 예를 들어주신다면요. 예, 대표적인 예는 서울 청년 정책 네트워크인데요. 매년 300~400명의 청년 시민이 제약 없이 참여해서 관심 분야 모임을 개설하거나 참여하고 그 결과를 청년의회에서 정책적으로 제안을 하기도 하고 청년 주간 행사 때 캠페인 부스를 운영하기도 하죠. 예. 올해도 지난 4월부터 300여 명의 청년 시민이 모임을 지속해 왔는데요. 이번에 13개 모임이 청년 활동 박람회 부스를 만들고 그간의 문제의식과 나름대로 해결 방안을 나누게 됩니다. 그 청년들이 이런 활동들을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보고하는 자리라고 할까요? 그리고 쉼없이 달려온 청년 시민들과 관련 기관들이 지난 성과와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자 청년 주간 행사를 개최하게 된 것이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우리 청년들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 정보 홈페이지라든지 어디서 확인하면 좋을까요? 예,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청년 주간을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예. 청년 주간 대표 홈페이지 주소가 youthweek.kr입니다. 예. 예, 그곳에 가시면 상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청년 주간이나 혹은 youthweek.kr로 확인하시면 되겠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담당관 정정길 정책팀장이었습니다. 제니퍼 페이지의 크러쉬 듣고요. 경기도 소식 만나봅니다. (2500만) 수도권 청취자들의 살맛 나는 오늘 하루를 위해 수도권 투데이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꼭 알아두어야 할 수도권 핫 이슈를 쉽고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투데이 포커스. 수도권 청취자 여러분들의 귀와 입이 되어드리는 코너 운수대통 만사형통 통통 메시지. 그리고 서울, 경기, 인천의 가장 중요한 행정 소식을 가장 발빠르게 짚어보는 수도권 행정 탐방까지. 똑 소리나는 수도권 라이프를 원하신다면 지금 듣고 계시는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9시 10분 놓치지 마세요. 참, 수도권 투데이의 문을 두드리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저하지 마시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수도권 투데이는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평일 오전 9시 10분 94.5MHz YTN 뉴스 FM 수도권 투데이. 청취자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출입처 기자들의 수첩을 살짝. 가장 빠른 수도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여기는 출입처입니다. 네, 계속해서 경기도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YTN 김학무 기자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김학무입니다. 예, 경기도가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할 계획이라는 소식은 전에도 전해주신 바가 있는데, 그런데 도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내년에 시행이 어려워졌다고요?
네, 그 경기도의회가 그 경기도의 광역버스 준공연제 그 시행을 위한 그 시군 협약 동의안 처리를 그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예. 이 협약 동의안을 도의회에서 통과해 줘야 관련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데 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게 된 겁니다. 지난 23일 경기도시장 군수협의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그 경기도와 도의회 또 시군과 시군의회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결정하자 도의회도 그 이에 보조를 맞춘 건데요. 예. 이 때문에 그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는 사실상 그 제도 도입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시장 군수협의회나 도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준비가 부족하고 또 그 절차 미이행 등의 그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예. 경기도하고 남경필 지사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 제도를 추진했었는데 어떤 반응 내놓고 있습니까? 네, 경기도는 그 시장 군수협의회 그 제안대로 4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준공영제를 논의한다면 그 당초 그 목표했던 대로 그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제도 시행 자체도 불투명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남지사 임기 내에 내년 6월이죠. 그 준공영제 시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이에 대해서 그 남지사는 어제 그 기자들과 그 긴급 간담회를 갖고 준공영제를 계속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으로 도의회와 각 시군 등 4자 협의체 측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제도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여기에 더해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도 실시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하면 시내버스와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처우가 달라서 차별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를 함께 실시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는 건데요. 또 의회나 각 시군의 입장이 서로 달라서 그 경기도의 이 버스 준공영제는 추진하기까지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자, 경기도 평택시가 바다를 매립해서 항만 도시를 만든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네, 그 경기도 평택시가 그 서해를 매입해서 그 1만 명이 입주할 수 있는 평택항 대우 항만 도시를 만드는 사업을 추진합니다. 예. 평택시 포승읍 일대 200만 7천 제곱미터의 바다를 매립해서 오는 2020년까지 업무와 판매, 주거, 근린생활, 또 의료 복지시설 등을 갖출 계획인데요. 현재 이런 계획을 담은 그 용역 결과를 정부가 협의 중이고 이 협의가 끝나면 평택시와 경기도 또 그 민간이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시행사를 선정한 뒤에 내년 초에 사업 시작할 방침입니다. 예. 모두 그 3천 가구 규모의 그 아파트와 초등학교도 그 조성되는데요. 이 항만 도시가 만들어지면 인근에 들어서는 중국 친화도시와 또 그 평택호 관광단지 등과 함께 서해안 그 관광벨트의 그 하나를 이룰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리고 기후변화로 인해서 앞으로 30년쯤 뒤에는 경기도에 있는 사과 재배지가 경기 북부에 집중이 되고 수확 시기도 달라질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경기도 그 농업기술원의 연구에 따른 건데요. 앞으로 2040년대에는 경기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12.7도로 지금보다 그 2도가량 높아질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예. 이에 따라서 그 경기도 내 사과 재배 면적이 줄고 재배 지역도 포천, 가평 등 북부 지역에 그 집중될 것이란 겁니다. 봄철 기온도 올라서 그 사과의 개화기가 그 일주일가량 빨라지고 수확도 역시 그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앞당겨질 것이라고 연구원 측은 밝혔습니다. 사과 이외에도 또 그 지구 온난화로 그 주산지와 수확 시기가 변동하는 작목이 그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에 대비한 연구를 통해서 미래에 적합한 작목 선정과 또 그 안정적인 작목 생산이 가능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오늘 경기도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김항무 기자였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으로 크리스티나 페리의 A Thousand Years 띄워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9시 10분에 역시 뵙겠습니다. 장원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